방금 살펴본 자바 빈을 이용해서 서브젝트와 오브저버 패턴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브젝트를 만들 때는 hasA로 요 property chain support라고 하는 얘를 유지하면 됩니다. 자바 빈스에 있는 property chain support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유지하면 되겠고, 이때 이 객체의 this를 인자로 넘겨줘야 되겠고, 이 this로 넘겨주는 이유는 만약 풀 방법을 쓰고 싶으면은 그 observer에서 서브젝트 객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관찰 대상 서브젝트니까 add, remove를 제공해야 되겠고, 이 observer의 그 인터페이스는 이제 observer가 아니라 property change listener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등록하거나 제거해 주면 되겠고, 얘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내 구체적인 그 observer가 equals 메소드를 잘 정해 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정보를 이 등록된 애들한테 통보하고 싶으면은 fire property change라는 메소드를 쓰면 되겠고, 보통 property 이름 그리고 이전 값, 새 값 이렇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전 값과 새 값이 같으면은 내가 fire property change를 불러도 통보를 안 해줍니다. observer는 요 property change listener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겠고, 얘가 구현해야 된 메소드는 property change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property change event라고 하는 인자를 받겠고, 이 인자에는 아까 전달한 요 세 개의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this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개의 종류의 그 observer를 만든 다음에 실제 이렇게 테스트해 보면 그 두 개의 observer 1, observer 2가 있는데 new subscriber라는 게 있고 fancy new subscriber가 있는데, fancy는 요 별표를 이렇게 위아래로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0, 1, 1대1, 1대1인데 요거는 통보하지 않아요. 이전 문자라고 새 문자열이 같으니까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일, 1대1, 2대1, 3대1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나오는 거는 요 속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요 new subscriber에서 출력하는 거고, 요 형태로 나오는 거는 fancy new subscriber가 출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bserver 관찰자 패턴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도 지난번에 살펴본 전략 패턴과 마찬가지로 행위 패턴이고요. 여러 요소들이 나타나죠. subject와 observer 두 개의 역할을 하는 클래스, 구체적인 클래스들이 나타나고, 이들을 아울러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 패턴은 언제 적용할 수 있냐면 한 객체의 상태 변화가 얼마나 많은 다른 객체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객체들이 이 한 객체의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 쓸 수 있고, 또 그 관심을 이제 폴링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할 때 내가 자동 통보해 주는 방법으로 만들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요. 관찰자들이 하나의 응용 또는 여러 응용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관찰자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을 때 이들을 추상화할 필요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는 패턴이 observer 패턴이다. 장점은 서브젝트엔 수정 없이 observer를 추가할 수 있으며 동적으로 추가 제거가 가능하다.
그쵸? 당연히 우리는 has a를 이용하고 있고 di를 이용하는 형태니까 전략 패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적으로 그 서브젝트가 유지하는 그 목록이 쉬는 시간에 계속 변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풀 방식에서는 푸시는 좀 그렇지 않지만 풀 방식에서는 옵저버는 서브젝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푸시에서는 푸시든 풀이든 서브젝트는 옵저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근데 옵저버는 푸시면 옵저버는 또 서브젝트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됩니다. 업데이트 메소드만 내가 만들면 그걸 받아 처리해야 되는데 풀 방식이거나 다중 서브젝트를 구독해야 되면은 약간 그 의존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현할 때 뭐 고려될 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푸시로 구현하게 되면은 푸시할 때 정보의 수준입니다.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 범용적이면 불필요한 정보의 전달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구체적이면 서브젝트와 오브저버의 구현이 모두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구현 시 고려사항은 다중 서브젝트 문제가 있고요. 이 그 강의 내용에서도 설명드렸듯이 한 종류를 여러 개, 이것도 그래만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를 여러 개 하면은 매우 이 구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중 서브젝트이면은 옵저버가 누가 지금 통보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살펴본 부분은 아닌데 옵저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구독할 때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옵저버마다 보내야 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서브젝트에서 그 옵저버의 수만큼 반복하면서 업데이트 메소드를 부를 때 이 옵저버가 어떤 데이터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업데이트 메소드를 불러줘야 되는, 호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면은 나는 온도만 관심 있어. 나는 기압하고 습도는 필요 없어. 이거를 알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별로 많이 구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형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고요. 서브젝트는 옵저버가 이번 통보가 유용할지 여부는 보통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로직은 보통 이제 옵저버에 원래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서브젝트는 그냥 무조건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는 옵저버가 구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자바빈 라이브러리도 보는 것처럼 자바빈 라이브러리는 이전과 현재 값이 같으면은 아예 통보를 안 하게끔 만들어져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로직들은 서브젝트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옵저버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버가 1대1 스코어를 내가 또 받아도 이 시점에서는 그게 또 지금 현재도 1대1이라는 게 중요한 정보이니까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등록된 옵저버들이 통보받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 누가 먼저 통보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현할 때 자료 구조를 바꾸면 돼요. 그 관찰 대상에 유지하는 자료 구조가 리스트가 아니라 뭐
뭐 priority queue나 set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set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observe 패턴을 구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연쇄적 통보의 발생입니다. 이런 연쇄적 통보를 발생하면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디버깅 할 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인데 서브젝트가 오브저버에 통보하고 이 오브저버가 서브젝트가 되어 재차 다른 오브저버에 통보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서브젝트 A가 있고 오브저버가 있는데 이 오브저버는 다른 애들에 대한 서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통보를 하면 얘가 또 여러 또 오브저버에 통보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되게 시스템이 복잡하고 디버깅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 무한 루프가 된다는 거니까 서브젝트 오브젝트에 통보하고 얘가 다시 서브젝트를 수정해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못 설계하거나 잘못 만들면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얘도 연쇄적으로 가다 보면 다시 1로 올 수도 있는 거죠. 경우 1에서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복잡하면 미디에이터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미디에이터 패턴은 이렇게 두 개가 서로 소통할 때 중재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통보의 조절 기능을 여기다 구현하지도 않고 여기다 구현하지 않고 여기다 구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간에 그 통보 조절만 해주는 애를 별도 만들어서 이제 얘로부터 받는 거죠. 얘는 여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얘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통보받는 로직을 갖고 있는 애로부터 애에 등록을 해서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패턴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 학기 마무리할 때쯤에 한번 미디에이터 패턴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패턴의 변형. 이게 요거는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오브저버 패턴을 구현할 때 푸시로 할지 풀로 할지. 그리고 이 서브젝트가 이제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지, 서브젝트의 상태를 변경한 주체는 내 응용에서 누가 되는 건지, 요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제에서는 밖에 있는 뭔가 외부 장치가 얘한테 저장을 해주면 얘가 통보를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봤던 다중 서브젝트의 문제, 그 다음에 다중 스레드에서의 그 처리 문제들. 그래서 다중 스레드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큐를 같은 걸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푸시와 풀을, 특히 풀을 만들 때 이 통보와 거기서 게터로 데이터를 취했을 때의 그 기대하는 값이 어긋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단일 스레드 환경에서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도 잘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다중 스레드 환경이 되면은 되게 복잡해져요. 모든 게. 그래서 그런 다중 스레드가 됐을 때 동시에 얘가 실행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리팩토링. 그래서 하드코드 노티피케이션을 옵서버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1대1 관계로 직접적으로 내가 그 서브젝트가 옵서버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으로 옵서버를 의존관계를 맺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current display update하는 형식으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얘를 추상화해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1대1 관계를 1대4로 바꿀 때 되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이 하드 코드도 돼 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에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함수에서 소통해야 되는, 뭔가 소통해야 되는 객체들이 많아질 수 있으면은 그 소통을 오브저버 패턴을 이용해서 소통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저버 패턴과 관련된 패턴으로 이 사이에, 서브젝트와 오브저버들 사이에 중재자를 하나 두는 거고, 보통은 이 미디에이터가 뭘 하냐면 통보되는 빈도 또는 통보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처리 등을 이제 미디에이터에서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notify observer의 기능을 줄일 수 있는 거죠. 복잡한 건 다 일로 가는 거죠. 얘 복잡한 것도 다 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간단해지고 얘도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에이터를 여러 종류를 두면 각 관찰자는 자기에 맞는 미디에이터에 등록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브저버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또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패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펍섭 패턴은 설계 패턴이 아니라 MVC처럼 구조 패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subject, mediator, 그리고 observer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패턴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을 브로커라고 하고, 또 이 브로커들은, 하나의 브로커가 또 채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특정 채널에 구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여러 채널에 구독할 수 있습니다. 이 브로커들은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거, 또 올바른 구독자에게 전달하는 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합니다. 서브젝트는 오브저버와 직접적인 연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는 또 직접적으로 이 채널 중에 골라서 또 게시를 합니다. 정보를.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하나의 통로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채널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채널로 전달하면 되고, 그 채널을 구독한 사람들은 이제 정보를 받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코드를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얘가 퍼블리셔인데 얘는 채널과 채널에다가, 특정 채널에다가 메시지를 이제 게시합니다. 누가 받아볼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해주냐? 브로커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커에게 이 채널로 나는 새 메시지 이걸 전달합니다 라고 전달해 주면은, 실제 그 관찰자와 소통하는 것은 브로커가 하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는 특정 채널을 가입할 수 있고, 그 가입된 채널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얘는 다중 채널에 가입할 수 있고,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채널로부터 온 메시지인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이제 싱글톤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열거형으로 구현했는데, 이 싱글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례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글톤은 오직 하나의 인스턴스만 생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맵은 이제 키가 채널이 되겠고, 여기에 구독자들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관찰자들은 특정 채널에 가입할 수 있고요. 특정 채널로부터 여기에는 빠졌지만 remove subscriber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채널을 새로 개설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에 가입된 모든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리스트에 대해서 요 채널에 특정 요 채널에 있는 애들을 쭉 갖고 와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pub/sub 패턴입니다. 다른 언어 C++ 언어와 파이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제 C++는 포인터 형태대로 그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 유지할 때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포인터를 주로 써서 유지를 하고, 벡터를 유지할 때도 포인터를 쓰고, 포인터를 쓰면 좋은 점은 또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도 높일 수 있어요. 만약 이제 그 값 전달 형태로 이렇게 뭘 받게 되면은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포인터를 주로 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를 조금 범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범용 클래스로 한번 예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른 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괜히 이게 그 범용으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제시한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파이썬도 뭐 특별히인 건 없고,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이썬은 덕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오지 않아야 되는 애들이 등록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런타임에 그 타입 검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코드들은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시로 중복을 제거하고 싶어서 set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set 써도 되고 이런 걸 써도 되니 리스트를 써도 되고 그 상황에 맞게 뭐 priority queue를 써도 되고, 그거는 이제 이 notify observer에서 어떤 순서대로 통보해야 되냐, 또 중복 등록을 배제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observer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